네, 파트 1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파트 2 영상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전반부의 마지막은 우리 전통적인 마케팅과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 이후에 후반부에는 마케팅 세분화와 그다음에 우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의 이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일상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아마 미션 과제도 아마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미션 과제를 또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영상이 어저께 전반부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 또 후반부 영상을 지금 따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내일도 또 좋다고 지금도 예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가 외부 외출들이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 가까운 집 근처나 안전한 안전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봄 냄새를 조금 이렇게 봄 내음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유를 가져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기업마다 저희들 기업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도 Y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마케팅의 4.0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자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저희가 Y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이먼 사이넥의 강연도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실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에게도 역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마케팅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명과 또는 비전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스타벅스,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구글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뭐 코카콜라가 우리가 뭐 늘 뭐 세계 100위 기업 그렇게 할 때 1등을 거의 차지했었던 그런 뭐 약간 오프라인 어떤 그런 굴뚝 공장이라고 하죠. 굴뚝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조업들이 사실은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세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IT 기업들이 또 무섭게 성장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100위를 살펴보면 물론 아직도 뭐 제조업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구글 같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 또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은 역시 세대가 이제 많이 디지털화 되어졌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크 주크버거가 우리 설립했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의 이념이, 그러니까 즉 사명, 또 어떻게 보면 Y죠. 왜 우리가 이 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명감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더욱더 개방적이고 연계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페이스북이 시작을 했고요. 자, 스타벅스, 뭐, 여러분들, 저도 하루에, 최근에는 뭐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대면 미팅을 많이 하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카페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자, 우리 스타벅스는, 자,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또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또 하나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라는, 자,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자,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카페가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플입니다. 자, 애플은 전 세계의 학생, 교육자, 또 창조적인 전문가,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혁신적인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인터넷 제공을 통해 최고의 개인적인 뭐 퍼스널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개인적인 컴퓨터 경험을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내지는 비전을 가지고 애플이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제 고인의 스티브 잡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소개가 되긴 하겠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자 또 혁신가로서
많이 저희가 대명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구글입니다. 뭐 여러분들 구글은 워낙에 굉장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구글로 재편돼 가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감히 뭐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저희들 삶에 영향을 주고 있죠. 볼까요? 자,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화하여 이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게 한다라는 기업의 이념을 가지고 자, 기업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자, 뭐 우리나라 기업도 사실은 뭐 찾아보시면 SK나 LG든 뭐 소위 이야기하는 메이저 어떤 대그룹들 대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어떤 기업의 사명이나 비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에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어. what,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대부분은 자, 우리가 마케팅 4.0에서 우리가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다음 소비자의 어떤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어떤 영적 마케팅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결과적으로는 자, 왜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인류에게 좀 더 보편적으로 풍요롭고 그다음에 누구나가 가치 공유, 정보에 대한 어떤 공유를 좀 더 원활하게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인류에게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 어떤 보편적인 편안함들을 제공하고자 사실은 기업들이 시작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Y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Y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 여기에서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지난번에 자아 커뮤니케이션에 했던 여러분들의 자기 사명서 같은 것도 다 적어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기업들의 자, 가치 사명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적었던 자기 사명서를 보시면 조금 더 내가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훌륭한 마케팅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모든 마케팅, 자, 기업의 시작은 자, 이렇게 기업의 사명과 비전의 수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수학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케팅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약간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분석 방법이 있죠. 수학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익히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strength, 그 다음에 weakness, 그 다음에 opportunity, threat 이렇게 해서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험 요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strength, 그다음 weakness, opportunity, 자, threat 이렇게 해서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그다음에 위험 요소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보면 기업과 브랜드의 내부 환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opportunity, 기회와 그 다음에 threat, 지금 현재는 약점이 아니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 위협적인 요소들은 자, 외부 환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학 분석이 내부의 우리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외부의 환경과 또 접목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기업과 그 다음에 브랜드에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목표를 설정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마지막, 뭐 저희가 또 이제 그 단톡방에 또 과제를 제가 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 수학 분석과 관련된 있는 과제를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 이 수학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예시를 잠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사실은 너무 여기 이 개념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너무 개념적이고 약간 추상적일 수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강점은 당연히 공격 전략이 되겠죠. 자, 강점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약점은 자, 방어 전략이라고 해서 자, 위기 요인을 보강하는 거죠. 우리 약점들을 좀 가릴 수 있게 아니면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회는 저희들의 강점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자,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우리의 기업의 강점으로 자,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협적인 요소는 자, 아까 극복 전략입니다. 즉, 위험 요인이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자, 약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자,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업들은 또 아니면 브랜드는 자, 이렇게 자, 강점을 잘 활용을 하고요.
다음에 약점을 잘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을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를 약점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자, 기본적인 자, 그런 개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실질적으로 자, 적용했던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자, 우리 국내 유통망의 강자죠. 자, 우리 롯데백화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면세점을 비롯해서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대면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우리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들이 뭐 굉장히 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뭐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 자, 우리 롯데백화점은 자, 명동이 자, 본점이 있죠. 본점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 롯데백화점의 그러니까 수합 분석을 해놓은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점을 볼까요? 자, 롯데백화점의 강점. 일단은 브랜드 인지도가 되게 강력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이제 넘버원 그런 또 유통의 원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점포망도 가장 많습니다. 35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롯데도 아울렛 매장이 있고요. 그다음 홈쇼핑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그다음에 대형 슈퍼, 그다음에 할인점, 인터넷몰 등 종합적인 유통 채널망을 확보하고 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앞서 설명 옴니 채널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유통의 가장 공룡 같은 어떤 그런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픽이라고 하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로 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이 바로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자, 약점은 뭐냐? 위크니스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분명히 약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꼭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자, 모든 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자, 약점은 뭐냐? 명동 본점과 지금 보여드린 사진, 그 다음에 잠실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즉, 타점들의 어떤 그런 매출들이 상대적으로 명동 본점과 잠실점의 어떤 의존도, 그런 어떤 매출의 비중을 사실 많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총 매출 중에 의류에 대한 비중이 되게 과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매입 비중이 자, 낮은 자, 이런 것들도 약점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영남권이 자, 점포가 과다하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보다 비중이 되게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는 뭐 저희가 어저께 뭐 그루밍이다 또 웹루밍 뭐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뭐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 이제는 자, 비대면 어떤 쇼핑들이 굉장히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오퍼튜니티입니다. 자, 당장은 강점은 아니지만 자, 기회 요인은 일단 소비 생활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맨슈머에 대한 소비 증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소비 패턴들이 굉장히 백화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에 대한 소비 활성화가 뭐 아까 쇼루밍하고 웹루밍 얘기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소비 활성화가 좀 촉진되고 있다는 것들도 역시 기회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 회복으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경기 회복으로 소비 심리가 완화가 돼서 역시 이것들도 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자, 시장에는 이렇게 기회 요인만 또 있지는 않죠. 자, 우리가 잠재적이긴 하지만 자, 위협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신세계, 이게 죄송해요. 오타가 좀 많네요. 자, 신세계, 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과 대형 할인 매체들의 어떤 그런 유통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도 역시 조금 더 중장기로 볼 때는 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 국내 유통시장에 대한 포함입니다. 경쟁이 되게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는 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자, 대면 자, 우리 쇼핑들이 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자면 강점은 잘 살려야 되겠죠. 활성화시키고 약점은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여인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위협적인 요소는 약점으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도 롯데백화점이 어떻게 마케팅 목표를 세울지에 대해서는 잘 뭐, 또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기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분석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어떤 가치 사명, 비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을 하고 나서,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STP 전략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STP 전략을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에 다음 주에 이어가, 자, 브랜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가 STP 전략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정도의 뭐 마케팅이든 아마 제가 강의했던 우리 프로모션론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인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고요. 또 아니면 조금 다시 정리가 필요하신 우리 학생들은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개념적인 어떤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 전략은, 자, 우리가 STP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니셜입니다. 자, S는, 자, 세그멘테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어떤 시장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탐색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구획을 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타겟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타겟들에게, 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마케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면 그 타겟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제품들 또 아니면 서비스를 자, 마인드 안에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포지셔닝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니셜 STP를 따서 STP 자,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STP 전략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때 뭐 우리 피포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생산자가 제한적이고 브랜드가 제한적일 때는 사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 때는 별다른 우리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어떤 차별화 같은 것들이 그렇게 그닥 뭐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근데 벌써 뭐 어떤 특정한 뭐 어떤 그런 업종에 있어서 이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차별화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많은 어떤 그 세그멘트 되는 시장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업종의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자 경쟁사 브랜드와 대비했을 때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어디에 더 집중하고 또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 끝내는 이 STP 전략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 세분화에 대한 개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세분화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비차별화라고 합니다. 그냥 뭐 소형이든 중형이든 준준형이든 뭐 SUV든 상관없이 그냥 자동차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차별화하지 않는 전략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중화에 대한 부분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 경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소형 SUV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죠. 각 그 자동차 브랜드들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XM3가 그러니까 사실은 르노 자동차가 출시가 되면서 거의 소형 SUV 시장에 거의 뭐 불을 확실하게 또 붙였습니다. 그 전에 코나와 그 다음에 아시는 자, 셀토스로 구분되는 어떤 그 시장에 트래블러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자 우리 쉐보레 자동차가 그 연초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XM3가 3월달에 시장에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치열한 어떤 각축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다음에 새롭게 자동차 시장을 또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XM3가 3월에 출시가 돼서 굉장히 지금 소비자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급에 비교했을 때 가격대도 되게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체도, 그러니까 세단과 그 다음에 SUV의 약간 중간 정도가 돼서 굉장히 여성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자, 여러 가지 차종 중에서도 소형 SUV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들을 바로 집중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차별화는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뭐 1위 브랜드 현대나 기아, 그 다음에 또 방금 얘기했던 쉐보레라든가, 또 한편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 르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죠. 뭐 벤츠, 뭐 BMW 등등 할 거 없이,
자, 실제로는 뭐 우리는 대형차만 나오거나 뭐 이런 브랜드들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는 그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차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대형도 집중할 때가 있고요. 또는 소형 SUV 때는 중형, 뭐 소형 할 거 없이 뭐 이렇게 계속 집중화를 많이 하죠. 때로는. 근데 자, 어찌되었던 그럼 집중화를 다 하게 되면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또 차별화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은 대형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아까 소형 SUV는 방금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다른 경쟁사 어떤 브랜드들과 대비했을 때 분명히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 대형 우리 그 자동차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그랜저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소형 SUV는 그냥 코나 이제 우리 일렉트릭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자, 오늘 핵심은 사실은 요 그랜저입니다. 최근에 그랜저가 여러분들 광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광고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차별적인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런칭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관이나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앞에 그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실내가 엄청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면서 굉장히 또 역시 많은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그런 브랜드가 바로 이 그랜저입니다. 뭐 여러분들 스테디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자, 우리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런 브랜드 그런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대형 우리 파트에서는 굉장히 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신형 그 그랜저가 출시하면서 런칭 때 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 여러 가지 편의 광고를 좀 온에어를 시켰었는데 그 중에 한 꼭지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우리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잠깐 우리가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아빠가 데리러 온다. 지금 아빠 야근할 시간인데. 며칠 전 공기 수업 때도 아빠가 왔었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혹시 아빠 회사 잘렸어? 뭐? 아빠 승진했는데? 오, 이젠 시간 관리도 되나?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잘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여러 편의 광고가 있었지만 지금 이 광고를 보고 나도 그랜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뒤에 나오게 포지셔닝도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크리에이티브 컨셉, 그러니까 키 메시지도 되게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각각의 뭐 분야별로 이렇게 뭔가 차별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시장을 자 세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차별화, 그다음에 집중 하나의 차종에 집중하는 집중화, 그다음에 여러 종의 차를 내면서도 각각의 차별화를 분명히 가야 된다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 세분화에 대한 개념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니치 마케팅과 그 다음에 또 원투원 마케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니치는 틈새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투원은 우리가 1대1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1대1 원투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맞춤형,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맞춤형 전략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어떤 마케팅 툴에서는 좀 찾아내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약간 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요 틈새 마케팅과 그다음에 원투원 1대1 마케팅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넣어놨고요. 이런 어떤 큰 블럭블럭에서의 어떤 틈새들을 잘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 기회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딱 한 사람, 나만 바라보는, 자, 어떤 기업과 그러니까 브랜드와 서비스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뭔가 마케팅을 한다라면 훨씬 더 해당되는 브랜드를 자, 구매하거나 또 그러니까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겠죠. 자,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 샘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좀 애니메이션이 조금 잠깐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올 때가 틈새 마케팅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틈새 마케팅은 아까 잠깐 블럭블럭 보셨습니다만, 자, 경쟁자가 몰리는 자, 대규모 시장이 아닌 자, 소규모 세분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자, 소수 고객을 만족시키는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도 있습니다만 블루클럽이 자, 그 당시만 해도 남성들이 미용실 가는 게 조금 어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가시죠. 저도 뭐 미용실 가서 제가 머리를 이발을 합니다만 자, 굉장히 보시는 6,000원, 지금은 10,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시장 상황 때문에. 하지만 그때 굉장히 차별화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틈새 남성이라고 하는 남성 전용 미용실 그래서 한참 핫하게 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블루클럽이 많이 주도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제주항공.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저가 항공사들의 타격이 되게 큽니다만, 자, 제주항공이 그 저가 항공 중에서는 가장 또 앞서가는 또 항공 1등 또 브랜드인데요. 자, 이렇게 제주항공도 역시 그러니까 저가 항공 자체라는 것들이 자, 약간 틈새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장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미리 먼저 보여드렸었습니다. 마켓컬리. 최근에 또 핫하게 뜨고 있죠. 자,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배송들은 거의 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부 뭐 배달이 밀려서 저녁에 배달되는 것을 빼놓고 일반적인 것들은 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주로 주간 배송이었다면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틈새로 좀 활용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되게 주요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모 대행사에 우리 여성분이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평상시에 마켓컬리를 뭐 평균 뭐 월 10만 원 정도를 구매하셨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4, 5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외부로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틈새. 이것 말고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고요. 원투어는 자, 보시는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개별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와 제품을 고객의 필요에 맞게 제공해 고객 유지와 그다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뭐 허쉬 초콜릿 사례나 나이키 사례를 제가 좀 뭐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료가 좀 있는, 우리 예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 프리미엄에서 대우건설, 사실 저희 집이 현재 지금 대우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입주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옵션들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종의 맞춤형 형태로 마케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큰 틀의 변화는 아니긴 합니다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을 구사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진짜 설계하고 들어오는 집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밖에 없다는 어떤 느낌처럼 일단 맞출 수 있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투원 마케팅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니치 마케팅과 원톤 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세분에 대한 기준 변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할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도 있고요. 심리 묘사, 또 제품의 사용 영향, 또 편익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인구 통계학적인 것들은 뭐 성별, 나이, 소득 수준, 직업이 무엇이냐, 교육 수준, 또 종교나 인종 등등등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자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누는 개념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묘사는 이제 사회계층에 따라서 또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또 아니면 개성에 따라서도 역시 우리가 시장을 세그멘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제품의 사용량, 자, non-user, 아예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느냐? 그 다음에 right, 자, 조금밖에 안 쓴다. medium은 어느 정도 중간, heavy는 로얄, 우리 소비자들 얘기를 하겠죠. 충성도가 높은.
그다음에 편익은 자 우리가 뭐 자동차로 따진다면 연비가 더 중요할지 아니면 안정성, 세이프티, 또 아니면 승차감. 특히 자가용 세단 같은 경우는 승차감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 해당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세분화할지를 자,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아까 우리 니체와 그 다음에 원톤 마케팅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싱글 마케팅 또 1인 마케팅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이제는 뭐 결혼도, 사실은 선택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뭐 결혼 연령기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혼밥, 혼술 뭐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만 자, 1인 마케팅,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쭉, 우리가 뭐 지금 아마 여러분들 계중에는 또 뭐 우리 만약 정상적인 어떤 학교였다라면 뭐 자취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 자, 이분들도 결국은 자, 세대가 자, 1인 가구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혼밥. 그래서 혼자서 밥 먹는 거죠. 뭐 여기 1인 식당 나왔습니다만. 자, 그리고 혼영. 이건 사실 혼영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자, 혼자 볼 수 있게끔 뭔가 자, 설비가 극장 안에 다 돼 있죠. 의자가 세팅이. 혼술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혼자서 뭐 또는 홈술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 있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 어떤 개인 건강이나 아니면 외출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도미노 피자에서 자, 1인용 어떤 그런 메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혼영은 여기 보신 것처럼 자, CGV가 자, 마이박스라고 해서 오픈을 해서 그러니까 일제 자, 한 사람을 위한 혼자서 영화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어떤 여러 가지 편익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요. 자, 혼술은 자, 우리 조금 우리 TVN 드라마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본방을 사서 했거든요. 몇 년 전에 혼술남녀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우리 노량진 학원 강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혼술하는 어떤 그런 여기 보시는 하석진 씨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 강의를 마치시고 혼자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술을 한잔 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자 이런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쓸 정도로 이제는 혼자서 어떤 밥을 먹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술을 마시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마케팅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좀 봤고요. 이제 타겟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은 시장 세분화가 끝나고 나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낼지,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타겟팅할 것인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뭐 광고 기획서에서 뭐 커뮤니케이션 타겟, 광고 타겟들 이야기하는 그 타겟이라고 보셔도 뭐 거의 무방하십니다. 뭐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타겟들은 마케팅 타겟이긴 한데요. 물론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케팅 타겟과 또 커뮤니케이션 타겟이 다른 경우도 있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경제력이 없는 자녀들이거나 뭐 이런 또 아니면 또 나이가 어린 뭐 이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사실은 뭐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케이션은 어린이들하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마케팅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뭐 경제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부모 세대나 또 아니면 그 성인들 그래서 이런 뭐 세대들에게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가 타겟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은 뭐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마케팅 타겟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자, 저희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 생명인데요. 사실은 이제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에드쿠아라고 하는 아마 우리 회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한번 영상을 제가 원래 대면 수업이었으면 충분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길이가 한 5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풀 영상,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일부 앞부분만 잠깐 보고 제가 좀, 그러니까 뭐 사실 영상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타겟팅을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훈련병들, 자 그런 청춘들을 그러니까 청춘들을 타겟으로 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역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돼. 나도 얼마나 약간 걱정돼. 이현 형제를 딱 뽑으니까 기분이 뭐한 거예요? 씁쓸한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다가오는 게 느껴져야 돼. 내가 청춘 군대를 가다. 머리는 내가 알아서 그냥 내 머리 그냥 그런 것처럼. 자, 제동 감아볼게요. 사랑하는 진호야, 엄마 마음이 노상. 너 군대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 한켠에 먹먹함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어. 너가 강하고 단단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엄마한테 뽀뽀를 하는데 엄마 그거 너무 섭섭했단다. 늘 애기로만 생각했었는데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안 좋다. 군대 안 가면은 그냥 사나이고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사나이야. 형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오빠 군대 잘 갔다 와. 아들 대학 입학할 때 두 평짜리 고시텔에서 널 놔두고 목포 내려오면서 엄청 울었잖아. 이제 안 울려고. 엄마는 우리 아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 아빠다. 동조를 하는 이름을 불러본 지가 참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아빠가 동조 내한테 많이 음하게 했는 모양이다. 너무 음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줬어. 잘 다녀오느라. 자,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잘랐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티브 할 때 뒷부분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후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링크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풀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있는 자, 대부분 우리가 뭐 사회 새내기들이나 어떤 직장인들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경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연령대는 사실 아니시죠,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험을 부모님들이 이름으로 들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 사실은 AI 생명이 AIG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자, 우리가 미래의 잠재 고객이 되는 거겠죠. 우리 이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오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 분명 사회를 진출할 텐데, 그러니까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메인 타깃이 아닌 서브 타깃으로서 자, 타겟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들이 자, AI 생명을 뭐 당장 뭐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아직 경제력도 없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제도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보험이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기업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우리 AI 생명이 너희의 일상을 늘 응원하고 있다. 특히 군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학생들도 다 예비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특히 석호씨 잘 갔다 왔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라고 한다라면 또 아니면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 형제가 있거나 또 아니면 또 남자친구들 뭐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런 경우들은 다 겪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꼭 당사자인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학생들까지도 간접적으로는 다 똑같이 군대 입대 이런 것들과 굉장히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I 생명이 자, 그 슬로건도 청춘 군대를 간다라는 키 메시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듀쿠아가 그러니까 사실은 14년도에
그러니까 이 광고로 아시아 광고제에서 또 역시 수상까지 하는, 그리고 에듀쿠아를 현지의 에듀쿠아로 널리 회자시키는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뒷부분 설명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짚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벌써 40분이 좀 넘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뒷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직장인 1차 고객, 자, 잠재 고객, 2차 서브 타겟이 바로 이제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비락식회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락식회도 자, 기존의 중장년 측의 타겟들을 자, 0 타겟으로 바뀐, 자, 팔도 비락식회는 제가 나중에 크리에이티브 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출과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타겟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조회수도 200만 돌파, 그 당시에 광고 6일 만에, 그리고 실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자, 실제, 자, 편의점을 중심으로, 자, 그 식혜에 대한 판매 증가율이 69.2%, 55.8%, 또 48.3%로 되게 급증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포지셔닝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다음 주에, 자, 포지셔닝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패러티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차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타겟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브랜드를 마음속에 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알리사 잭 트라우트가 82년도에 주장한 얘기이고요. 표적 소비자의 마음에 차별적인 것을 차지하기 위해 기업의 제품 또 서비스나 이미지를 자, 디자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자,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계속 자동차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실제 세계적인 명차들,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볼보는 안전한 자동차, 또 BMW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로서, 또 포르쉐는 세계 최고의 소형 스포츠카로 거의 대명사처럼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포지셔닝이라는 거죠. 볼보 그러면 자, 소비자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안전한 자동차. BMW는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자동차, 이런, 그 다음 포르쉐는 또 세계 최고의 소형 스포츠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 이미지를 자,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로 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고 저희가 어떤 크리에이티브 또 브랜드가 관련된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어비스 렌트카라는 것들을 포지셔닝 할 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에이비스의, 자, 넘버 2 캠페인,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캠페인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그 포지셔닝 전략을 할 때 항상 늘 뭐 교과서처럼 얘기하는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 점유율의 1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의 1위는 헐츠라고 하는 그런 1위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 2등입니다를 확실하게 자기들의 위치를,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 대신 1등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사실은 시장에 이제 어필하게 되는데 그게 주요하게 먹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등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자, 높였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은 또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만 아젠다 세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트가 나중에 크리에이티브 할 때 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반 천연수로 자, 1993년도에 맥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기존의 1등이었던 오비 맥주를 뒤집는 자,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케팅의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기법으로 자, 지금까지도 교과서처럼 자, 이야기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마다 쭉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 건데 아젠다 세팅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포지셔닝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북이 출시를 예정한다라고 하면 이런 개념으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투박, 디자인 유려, 그 다음에 내구성이 낮고 내구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소니와 애플은 되게 디자인이 되게 화려하죠. 자, 그리고 컴팩과 삼성, 후지츠는 자, 어떤 중간 정도의 좀 위치합니다.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자, 그다음에 IBM하고 델은 자, 디자인은 별로 그닥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IBM 거 델 거 많이 써봤거든요. 20년 정도 제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근데 내구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브랜드들이 시장을 자, 포지셔닝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내 노트북 브랜드에 대한 출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기존 시장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후발주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브랜드를 자, 비껴가는 어떤 곳에 위치를 시키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포지셔닝 전략을 이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도 아마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른 경쟁자들하고 좀 피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들에게 또 뭐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어필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늘 우리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아마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지셔닝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어떤 STP 전략 마지막에 포지셔닝 전략까지 얘기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이제 넘쳐나는 업종마다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확고한 브랜딩이 필요한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 브랜딩에 앞서서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자, 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후 저희 수업 계획의 스케줄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뭐 영상도 좀 있었고 또 설명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조금 넘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출석 미션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석 미션은 제가 단톡방에 자 제가 고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